바이오 11강. 기술 수출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바이오 11강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투자의 핵심인 기술 수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뉴스를 보다 보면 기술 수출 성공, 라이선스 아웃 계약,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 체결, 이런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술 수출이란 무엇일까요? 기술 수출은 쉽게 말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신약 기술이나 플랫폼 기술을 글로벌 제약회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한다면 바이오 기업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바이오 기업이 새로운 항암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기술을 머크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같은 글로벌 빅파마가 높게 평가하면 기술 수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기업은 계약금을 받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마다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출시되어 판매가 시작되면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은 단순히 한 번 돈을 받는 계약이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개발이 이어질수록 계속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술 수출 뉴스를 볼 때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느 빅파마와 계약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신약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는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12강.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바이오 12강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세 가지 용어,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이 세 가지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글로벌 빅파마가 바이오 기업에 먼저 지급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기술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첫 번째 비용입니다. 다음은 마일스톤입니다. 마일스톤은 신약 개발이 단계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지급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임상 1상에 성공하면 한 번, 임상 2상에 성공하면 또 한 번, 임상 3상에 성공하면 다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수록 바이오 기업은 계속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로열티입니다. 로열티는 신약이 출시된 이후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환자들에게 약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바이오 기업이 계속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로열티는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하면 매우 쉽습니다. 계약금은 처음 받는 돈, 마일스톤은 성공할 때마다 받는 돈, 로열티는 약이 판매될 때 계속 받는 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뉴스를 볼 때 계약 규모만 보지 말고 계약금은 얼마인지, 마일스톤은 얼마인지, 로열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는 눈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계약금은 시작이고 마일스톤은 성장이며 로열티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결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이선스 아웃과 라이선스 인의 차이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13강. 라이선스 아웃과 라이선스 인이란? 안녕하세요. 바이오 13강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용어, 라이선스 아웃과 라이선스 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라이선스 아웃입니다. 라이선스 아웃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다른 회사에 사용하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머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같은 글로벌 빅파마에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라이선스 아웃입니다. 반대로 라이선스 인은 무엇일까요? 라이선스 인은 다른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기술을 사오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부족한 기업은 라이선스인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은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막대한 계약금을 받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라이선스 아웃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기술이 인정받았는지, 어느 빅파마와 계약했는지, 계약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라이선스 아웃은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고 라이선스 인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념만 이해해도 바이오 뉴스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왜 수조 원이 되는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14강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왜 수조 원이 될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14강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바이오 기술 수출 계약은 수조 원 규모가 될까요? 처음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놀랍니다. 기술 하나를 팔았는데 수조 원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를 알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고 개발 비용도 수조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면 큰 금액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했을 때의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암 치료제 하나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면 매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가 매우 큽니다. 빅파마는 이러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총 계약 규모 3조 원이라는 숫자가 처음부터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계약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임상 성공과 허가 등 단계별 목표를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총 계약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금은 얼마인지, 마일스톤 조건은 무엇인지, 로열티는 어떻게 받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기술 수출 계약이 큰 이유는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에 탄생할 신약의 가치를 함께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랫폼 기술은 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학 바이오 15강 플랫폼 기술은 왜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15강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플랫폼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바이오를 공부하는 분들은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플랫폼은 하나의 기술을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고속철도 선로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도 달릴 수 있고 서울에서 대구, 대전, 광주로 가는 열차도 달릴 수 있습니다. 선로는 하나지만 여러 열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플랫폼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면 암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고 자가 면역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희귀 질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술이 여러 신약 개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는 플랫폼 기술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신약 하나보다 여러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ADC 플랫폼, 이중항체 플랫폼, SC 제형 플랫폼, RNA 플랫폼, KRT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들을 하나씩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도 플랫폼을 이해하면 왜 어떤 바이오 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플랫폼은 신약 하나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ADC 플랫폼이란 무엇이며 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16강 ADC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바이오 16강입니다. 오늘은 최근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기술 가운데 하나인 AD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C는 세 단어의 약자입니다. 항체, 약물, 연결체. 쉽게 말하면 항체에 강력한 항암제를 연결한 치료 기술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예전의 항암제는 폭탄을 비행기에서 넓은 지역에 떨어뜨리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함께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탈모, 구토, 피로감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DC는 다릅니다. 항체가 먼저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암세포에 도착한 뒤 연결되어 있던 항암제를 방출합니다. 즉, 필요한 곳에만 약을 전달하는 유도미사일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빅파마들은 ADC 기술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ADC 플랫폼을 개발하며 글로벌 기술 수출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ADC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오면 어떤 항체를 사용하는지, 어떤 암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빅파마와 협력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ADC는 앞으로도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ADC는 항체의 정확성과 항암제의 강력함을 결합한 차세대 항암 치료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ADC는 왜 차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17강 ADC는 왜 차세대 항암제라고 불릴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17강입니다. 오늘은 ADC가 왜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의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동시에 정상세포까지 함께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는 있었지만 부작용도 매우 컸습니다. 환자들은 탈모, 메스꺼움, 구토, 심한 피로감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학계는 오래전부터 고민했습니다. 암세포만 정확하게 공격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ADC입니다. ADC는 항체가 먼저 암세포를 찾아갑니다. 항체는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표적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암세포에 도착하면 강력한 항암제를 그곳에서 방출합니다. 쉽게 말하면 택배기사가 정확한 주소를 찾아가 택배를 전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소를 잘못 찾으면 배송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를 찾으면 원하는 곳에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ADC도 같은 원리입니다. 암세포라는 정확한 주소를 찾아 약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의 손상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암에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고 새로운 기술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빅파마들은 ADC를 미래 항암 치료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ADC 플랫폼을 발전시키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ADC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표적을 공격하는지, 어떤 암을 치료하는지, 어떤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ADC는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 약물을 전달하는 차세대 표적 항암 치료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ADC를 구성하는 항체와 약물, 링커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18강 ADC를 구성하는 항체, 약물, 링커의 역할. 안녕하세요. 바이오 18강입니다. 오늘은 ADC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DC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체, 약물, 그리고 링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ADC 치료제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항체입니다. 항체는 길을 찾는 내비게이션과 같으니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목적지를 잘못 찾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항체를 만드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약물입니다. 약물은 실제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항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면 약물이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약물이 너무 약하면 치료 효과가 부족하고 너무 강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링커입니다. 링커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소에는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하고 암세포에 도착했을 때만 정확한 순간에 분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링커가 너무 빨리 끊어지면 약물이 정상세포에서 먼저 방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강하면 암세포 안에서도 약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계에서는 좋은 링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ADC의 성능은 좋은 항체, 강력한 약물, 정교한 링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잘 결합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도 ADC 기업을 공부할 때는 항체 기술만 볼 것이 아니라 링커 기술과 약물 기술까지 함께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좋은 ADC는 항체와 약물, 그리고 링커가 완벽한 팀워크를 이룰 때 탄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ADC 링커 기술이 왜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19강 ADC 링커 기술이 왜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19강입니다. 오늘은 ADC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링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ADC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항체, 약물, 그리고 링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링커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링커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고속열차를 연결하는 연결 장치와 같습니다. 출발할 때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확한 순간에 분리되어야 합니다. ADC도 같은 원리입니다. 혈액 속을 이동하는 동안에는 약물이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중간에 약물이 분리되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여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암세포에 도착했는데도 약물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링커는 평소에는 매우 안정적이어야 하고 암세포 안에 들어간 순간에는 정확하게 분리되어 약물을 방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연결장치 하나가 ADC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도 새로운 링커 기술을 가진 바이오 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ADC 기업을 분석할 때 항체만 볼 것이 아니라 링커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좋은 링커는 약물을 끝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게 방출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ADC에서 가장 중요한 항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20강 ADC에서 가장 중요한 항체의 역할. 안녕하세요. 바이오 20강입니다. 오늘은 ADC의 핵심인 항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DC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약물은 엔진입니다. 링커는 연결 장치입니다. 그리고 항체는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약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항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정상세포도 있고 암세포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암세포 표면에는 특정 단백질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체는 바로 그 단백질을 인식합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의 이름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름표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DC는 표적 항암제라고도 불립니다. 표적을 정확하게 찾을수록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적게 주고 암세포에는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항체가 표적을 잘 찾지 못하면 치료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은 더 정확하게 표적을 찾는 항체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역시 우수한 항체 기술을 가진 바이오 기업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좋은 항체 하나가 여러 종류의 ADC 치료제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도 ADC 기업을 분석할 때 이 회사의 항체 기술은 무엇이 다른가? 어떤 암을 표적으로 하는가? 확장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항체는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길잡이이며
ADC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적 항암제와 일반 항암제는 무엇이 다른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